자, 우리 문제 108번. 합격의 12월 예산 및 실제 성과 관련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우리 매출 차이,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공식만 여러분들 보시면 심플합니다. 우리 AQ 곱하기 AP 빼기 SV, AQ 곱하기 BP 빼기 SV, BQ 예산 판매량 BP 빼기 SV. 자, 이 두 개 차이가 이제 가격 차이고요. 이 두 개 차이가 매출 조업도 차이죠. 실제 우리 판매부서 성과평가니까 원가는 표준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투입 하나씩 해볼게요. 자, 실제 판매량 2000단이고요. 제품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0단위. 자, 실제 판매 가격 92원. 전부 다 원가는 표준 변동 원가 35를 투입합니다. 35, 또 35, 여기도 35. 자, 실제 판매 수량 2000개. 예산 판매 가격. 단위당 예산 판매 가격은 88원입니다. 88. 예산 판매량, 예산 판매 2100개고요. 자, 이 원리만 하시면 나머지는 계산이죠. 계산입니다. (11만 4천입니다) (106 000이고요) 13 111 300입니다. 자,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자, 부호가 플러스고요. 우리 판매부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마이너스 5300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죠. 자, 따라서 정답 매출 조업도 차이니까 5300 불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자, 109번. 휴대폰 모바일 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전자기업으로 분권화된 세 개의 제품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20%입니다. 영업자산, 영업이익,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익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잔여익이 높은 순서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영업이익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자, 우선 C사업부부터 할게요. C사업부. 영업이익은 48만원.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200만원이고요. 자료는 최초 투자금액 나오면 최초 투자금액, 평균 영업자산 나오면 평균,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투입하시면 됩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 20%. 이렇게 순서대로
B사업부 영업이익 27만원 빼기 영업자산 100만원 곱하기 20%. 자, A사업부 영업이익 15만원 투자 중심점 평균 영업자산 50만원 곱하기 20%. 자, 정의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C사업부 48만원 27만원 영업이 15만원 평균 영업자산 200 150만원. 자, C사업부만 해보겠습니다. C사업부 8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B사업부 해볼게요. $7만원 나오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구하면 계산할 수 있고요. 순서는 이렇게 C, B, A 순서로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C, B, A가 됩니다. 자, 110번 우리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 자, 110번도 정확하게 개념만 로직만 아시면 심플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시장 점유율, 자, 예상 규모, 우선 실제 시장 규모 곱하기 실제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훈이익. 자, 그 다음 나누기 실제 규모, 예산 점유율이 나오죠. 그 다음 예산 평균 단위당 공훈이익, 세 번째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시장 점유율 곱하기 예산 평균 단위당 공훈이익. 자, 이 두 개 차이가 우리 시장 점유율 차이. 이거 두 개 차이가 규모 차이. 자, 하나씩 넣어 볼게요. 단위당 예산 평균 공훈이익은 120이 나오고요. 자, 실제 규모 10만 개. 실제 점유율 35%고요. 자, 실제 규모 10만 개 곱하기 예산 점유율 30%. 예산 규모 12만 개. 자, 예산 점유율 30%. 이렇게 해서 각각 숫자 구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420만 원이고요. $360만 원. $432만 원. 자, 두 개 차이, 두 개 차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자, 플러스 60만 원. 부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 우리 원가 파트랑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72만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불리한 차이. 자, 시장 점유율 차이 60만원 유리한 차이, 시장 규모 차이. 이제 72만원 불리한 차이.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우리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가 두 개 있죠. 자녀익법, 투자 수익률법. 투자 수익률법은 영업자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비율로 표시한 성과평가 방식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것. 1번, 자본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하여 장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를 가정합니다. 단기적인 성과. 우리 자본예산은 MP법, MP법, 내부 수익률법, 장기적인 평가 방식인데 비해서 우리 투자 수익률법, 자녀익법 이 방법은 단기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자본연산의 MP법,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흐름 방식이지만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회계이익 기초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3번, 사업부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그 경제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고려한 방식이 투자 수익률법. 4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의 큰 단점이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율로 분석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부만 고려하고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자녀익법, 투자 수익률법 각각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툴의 장점, 성과평가 툴의 장점 각각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12번. 우리 로스쿨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관련하여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로스쿨 연간 등록금이 최소 800에서 최대 2천만원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책값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사립대의 경우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9천에 1억 정도 투자해야 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록금보다 더 큰 부담은 기회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휴직하고 로스쿨에 간다면 로스쿨 진학 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 한 직장인 로스쿨에 다니면 사표를 내야 되고 그만큼 잃는 게 있다는 거죠.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까지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원가,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3번. 자, 우리 부품의 자가제조, 외부구입. 부품의 자가제조, 외부구입.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구입. 어떻게 될까? 자, 1번. 자, 고정제약 원자원가는 당해 부품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에는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1번. 항상 우리 단기 의사결정은 정분 수익과 정분 비용 해서 정분이익을 고려해서 정분이익이 더 크다면 새로운 의사결정, 새로운 대안을 받아들이고요. 정분이익이 마이너스 되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현재대로 갑니다. 1번. 금액적인 정분 수익과 정분원가 이외의 외부 공급처 지속 확보 여부, 품질의 동일성, 비재무적 요인도 고려한다. 실제 우리가 수업 교재에서는 재무적인 숫자만 따지지만 실제 우리 기업 현장에서 경영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비재무적인 고려도 함께 고려해야만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번. 유유설비를 1년간 임대해주고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외부 구입하게 되면 회사 내부에 제조하는 변동 제조원가 감소가 되고요. 유유설비를 외부에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동 제조원가 감소액 더하기 외부 유유설비 임대료 발생한 수익 두 개 더해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크면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회사 이익인 거죠. 이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해서 정분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면 선택. 3번. 자, 유유설비의 다른 용도가 없다. 그러면
변동제조 원가 절감액, 외부 구입 대금, 차감은 금이 0보다 크면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구입 비용이 100인데 자체 생산한 절감되는 비용이 120이면 20만큼 이익을 보죠. 외부 구입을 선택합니다. 3번 유유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자, 이거 두 개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유유설비를 기존의 제조설비를 부품을 자가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즉 모든 수익,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하자. 기회원가도 같이 고려하자. 결론은 이 내용입니다. 114번 A 제품 1000단위를 단위당 200원에 판매할 경우에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 부산으로부터 A 제품 400단위를 단위당 9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다. 회사의 최대 생산 능력이 1400단위일 경우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의 미청량을 오른 것.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현재 연간 1000단위를 외부에 200에 판매할 경우 예산 자료고요. 근데 400단위를 9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최대 생산 능력이 1400이니까 기회 원가가 없죠. 포기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400개 특별 주문이 들어와도 충분히 다른 생산을 포기하지 않고 생산할 여력이 있습니다. 기회 원가가 없습니다. 자, 정분 수익 400개. 플러스 단위당 원가 90이고요. 36,000 플러스고요. 자, 그 다음 정분 비용. 자, 400개를 생산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될 겁니다. 자, 변동원가, 직접 재료비 개당 10, 직접 노무비 개당 10, 변동 제조원가 개당 10.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동 판매 관리비도 증가가 됩니다. 문제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없는 이상 변동비는 전부 다 변화가 됩니다. 개당 30. 또 다른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60이고요. 자, 24,000원 비용이 증가됩니다. 정분 수익에서 정분 이익을 뺍니다. 36,000원 플러스 12,000원 이익이 증가됩니다. 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면 기업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수락하고 12,000원 이익 증가. 115번 합격이 자가 제조할 수 있는 부품의 원가자는 다음과 같다. 부품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부품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부품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 생산량은 4만 단위고요. 부품을 자가 제조하지 않는 경우 고정 제조간접원가 20%를 회피할 수 있다면 부품을 외부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얼마일까? 자, 두 가지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부품을 자가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자, 우선 외부 구입할 수 있는 가격.
4만 개 곱하기 단위당 구입가격. 그 다음 자가제조 절감비용 4만 개 제조자니까 비용이 절감됩니다. 직접 재료원가 1,050원 개당, 직접 노무원가 800원, 단위당 변동 제조원자본가 400원. 자,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 제조원자본가는 변하지 않는 거로 가정하는데, 문제에서 자가 제조하려면 20%만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1000에 20%니까 200.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점이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X가 2,300이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외부 구입 가격은 2,300. 자, 116번 자본예산인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아무래도 이제 순현재가치법은 금액 기준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비율 방식입니다. 두 가지 대안이, 복수의 대안이 있으면 두 가지 대안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 수익률법, 잔여익법도 마찬가지고요. 정답 1번입니다. 우리 MP 순현재가치법은 투자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요. 3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 자본 비용을 상회하면 투자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우리 IRR 내부 수익률. 혹시 회사의 자본 비용이 여기라면 내부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4번. 자,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모두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 수익률법과 잔여익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단기라고 표현합니다. 117번.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 유출에 해당되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된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반영합니다. 2번. 우리 세금도 실제 현금 유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3번.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계산할 때 송금 처리함으로써 감세효과, 법인세 절세효과도 일종의 현금 흐름 플러스 되는 효과에 반영해야 됩니다. 4번. 명목 현금 흐름을 한다면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되고요. 실질 현금 흐름을 한다면 실질 할인율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8번. 투자 종료 시점의 현금 흐름. 처분이고요. 자, 우선 처분 금액 빼기 처분 금액 빼기 장부가액 곱하기 법인세율이 20%고요. 자, 처분 금액은 300이고요. 처분 금액 300.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빼기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이 취득 50에 5억에서 누계액이 1억이니까 4억입니다. 장부가액이 4억이고요.
따라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일종의 송금 처리니까 송금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법인세가 절세가 됩니다. 절세되는 금액이 플러스 2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은 이제 3억 2천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119번. 자, 우리 A사업부, B사업부, A사업부, B사업부, A사업부 공급사업부, B사업부 수요사업부. 자, A사업부에서 B사업부로 공급합니다. 우리 B사업부 입장에서는 공식 있죠. 둘 중 작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구입 가격인데, 근데 항상 외부 구입 가격에서라도 회사가 손실나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 지출 가능한 부품의 원가, 손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외부 구입 가격 65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인데 단위당 지출 가능원가, 부품의 지출 가능원가 정보가 있으면 고려해야 됩니다. 자, 현재 판매 가격이 1150원이고요. 빼기 추가 가공가 550. 그러면 부품이 600이 되죠.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600원 초과 되면 적자가 나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생산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외부 구입 가격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지출 가능한 부품 단위당 원가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게 최대 지출 가능 원가가 됩니다. 650에 사게 되면 적자니까 차라리 생산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600 정답 3번입니다. 120번. 원가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품질 원가 계산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줄어들고 제조 기술이 변화가 빨라진 현상에 대응하여 대두되었다. 1번은 품질 원가가 아니라 수명 주기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목표 원가 계산은 품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효성 평가. 품질 원가의 내용입니다. 품질 원가에 대한 설명은 회사에서 제품 품질과 관련된 원가들을 분석해서 예방 원가, 평가 원가, 내부 실패 원가, 외부 실패 원가 합쳐서 가장 저점이 되는 품질 원가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는 무교란 관점이 총 품질 원가가 최소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불량률을 제로로 만드는 게 큰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목표 원가는 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그 목표 가격에서 목표 원가를 거꾸로 산정한 다음에 그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 이전부터 원가 절감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목표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해당 사항 목표 원가 계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9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는데 일반적으로 평이한 내용이 나왔는데 계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과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저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면 보통 2회분 정도 하면 한 기출문제를 풀이가 전부 가능했는데 이번 23년 9월은 제가 3회 정도 3교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계산 내용이 좀 많고 계산 과정이 좀 복잡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